안녕하세요. 호주가이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가방 8개를 가지고 호주 출장길에 오르면서 겪었던 일들,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 데스크 여직원분에게서 받은 고마운 호의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호주에서의 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한국에서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시드니에 도착하는 비행기였는데요. 비행시간은 10시간 정도였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난생 처음으로 비즈니스 좌석에 앉게 되었는데 정말 넓고 눕혀지고 음식도 좋았지만 저는 누워서 편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시드니 도착하면 바로 미팅이 시작될 것이었기 때문에 미팅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템 리스트를 다시 확인하고 가격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면서 10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셋째 아이 분유값 걱정을 하고 있던 제가 거금을 들여서 가는 출장이었기 때문에 한 시간이 아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독서 등을 위에 거를 켜놨는데요. 그 불빛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부스럭거려서 그런지 옆자리에 나이 드신 신사분께서 잠을 잘 못 자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였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밤새 잠도 안 자고 무슨 일이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출장 가게 된 절박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자기도 제 나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살만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제 아등바등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시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면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연락드린 일은 없었는데요. 정말 저는 출장 가는 내내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서 비즈니스 좌석이 먼저 내리게 되었는데 저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석 좌석에 모든 승객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의 다른 가방 3개가 이코노미 좌석에 여기저기에 있었거든요. 통로를 가득 채우면서 서 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역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3개를 찾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짐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큰 밴이 있는 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봉고차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택시 미터기만 보고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올라가는 용금이 가슴이 철렁철렁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요금이 비싸더라고요. 시내까지 겨우 20분 정도 달린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당시 한 5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호텔은 에이전트가 자기네 사무실 근처에 있는 호텔이라고 예약을 잡아놨는데요. 하룻밤값이 거의 1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단지 하루만 묵는 거였지만 제가 예약했으면 훨씬 싼 데로 예약을 했을 텐데요. 벨보이들이 오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가방들은 어차피 에이전트 사무실로 갖고 가야 했기 때문에 벨보이들한테 됐다고 손사래까지 치면서 됐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모바일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처음 오는 저를 데려가려고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가방이 엄청난 걸 보더니 사무실이 가깝긴 하지만 차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차를 가지러 갔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체크인을 하고 빠르게 샤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직원이 7, 8명이나 되는 에이전트 규모 치고는 상당히 큰 회사였고요. 다들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일일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들어가 거기에 놓였던 큰 탁자 위에 제가 준비해온 가방들에 있는 샘플을 차곡차곡 산더미처럼 쌓기 시작했는데요. 사장인 프레드와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 서너 명이 들어와가지고 샘플을 보더니 몇몇 담당들이 다시 나가버리더라고요. 회의실에서. 이 무슨 경우가 없는 짓인가, 샘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는 자기 거래처들과 미팅을 잡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출장이 저에게 딱 이틀만 시간을 주었고요. 그리고 미팅도 겨우 2-3군데만 잡아놨었던 것인데 제 샘플을 보자마자 판매 직원들이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자기의 주 거래처들의 미팅 약속을 잡으려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장인 프레드가 제 앞자리에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8세 이 업종에 들어와서 37년 동안 에이전트 일을 했는데 저처럼 많은 짐을 갖고 온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7년 만에. 아무튼 벽에 이렇게 붙여놓은 A4지에 미팅 일정 칸이 시간별로 이틀 동안 모두 꽉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미팅 예정도로 다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이유는 샘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업체에 1시간, 2시간씩 배정했었는데 실제로 2시간, 3시간씩 미팅이 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계속 밀리게 돼서 뒤에 업체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한 업체들의 반응도 대단했던 것이 처음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와서 앉았다가 샘플의 양을 보더니 나가서 온 회사의 디자이너들을 다 끌고 사장까지 다 끌고 와서 그 샘플들을 몇 시간 동안을 보더라고요. 수습 같아 보이는 젊은 디자이너들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다 보고 난 샘플들을 또 훑어보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디자이너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의 샘플 윗면에 자기의 이니셜을 표시를 하고 나중에 샘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보통 한 업체마다 요청받은 샘플 수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제 심정은 반응이 폭발적인 건 굉장히 좋았지만 샘플 보낼 생각에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샘플비가 그렇게 보내게 되면 수백만 원이 또 나올 거였으니까요. 정말 방문하는 업체마다 만세 소리와 놀람의 비명 소리로 미팅을 시작하였는데요.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는 만세 소리를, 그리고 엄청난 양의 샘플에 대해서는 놀람의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저녁 늦게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디자이너들의 이니셜이 마크된 샘플들을 따로 가방에 모아서, 그리고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가위, A4 용지 500장, 그리고 스테플러 심 등을 빌려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업체들이 나중에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엄청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제 딸에는 갖고 있는 샘플을 조금씩 잘라서 그걸로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그때는 절대절명이었으니까요. 가위로 자르고 종이에 스테플러로 붙이고 스펙을 또 종이 위에 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요청한 샘플의 수가 500개가 넘어서 결국은 종이가 떨어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시간이 새벽 5시 정도였는데요. 그야말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샌 겁니다. 하룻밤은 비행기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가위질을 하도 해서 가위가 닿는 부분에 물집이 나서 터졌는데, 그 부분을 천으로 감으면서도 계속했거든요. 아침에 가방을 끌고 다시 에이전트 사무실로 가서 밤새 만든 500개를 담당별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정말 사무실의 담당들 모두가 눈이 요만해지더라고요. 이 모든 걸 밤새 잠도 안 자고 만들었냐고 정말 놀래더라고요. 손에 물집이 터진 것 때문에 여직원에게 밴드를 요청했더니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또다시 길게 미팅을 하였고요. 저녁에 공항으로 가는데, 당시에 제가 탄 아시아나는 한국에서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했지만 또다시 시드니에서 밤에 출발해서 한국에 아침에 도착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공항으로 갈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장인 프레드가 저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출장자에게 사장이 원래 그런 호의를 베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의 아주 큰 회사의 사장이 방문을 해도 에이전트 사장인 프레드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레드의 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되었는데요. 프레드 얘기가 샘플 갖고 온 양도 그렇고 밤새워 업체가 요청한 샘플 수화치를 만든 것도 그렇고 정말 자기가 많이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 저희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샘플 만들 때 도와준 동생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밑에 직원 2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드가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으니 2-3명을 더 빨리 뽑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충분한 오다를 자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장 다녀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호주에서 정말 오다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출장하고 딱 반년 만에 반지층에 곰팡이 피고 바퀴벌레 많은 데서 살다가 32평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었으면 제가 지금쯤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요. 제가 20년 동안 무역회사를 하면서 3번의 아주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음 아픈 얘기들인데요. 그 얘기는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